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무척 힘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게 늘 위기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고 혁신은 또 파괴적이고 무서운 양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특집 토크 콘서트, 제주와 첨단 산업. 오늘이 첫 번째 순서인데 모두 4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언택트 추세가 강화됐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예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뒤바꿔 놓고 있는 스마트폰 문화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강연을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주제 강연 해주실 분은 최근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문명 읽는 공학자,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아름다운 제주에 와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 우리가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내자는 이 취재 방송,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요,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쇼크, 소위 더블 쇼크라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우리 어떻게 이겨낼까? 생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것인가? 한번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주제를요, 우리 마음의 표준을 좀 바꿔보자. 호모 사피엔스란 신인류로 바꿔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 디지털 혁명은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거의 문명이 교체되고 있다고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이미 만들었죠. 먼저 혁명의 본질이 뭐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죠. 전 항상 4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이 멋진 청년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들 BTS를 얘기합니다. 21세기 비틀스로 불릴 만큼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빌보드 핫 100 차트, 즉 싱글 차트 1위를 최초로 기록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BTS가 혁명의 상징이냐고요? 사실 가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려면요, 필요한 게 자본과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자본 권력과 방송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자본이 많은 기획사가 재능 있는 인재를 데려다가 열심히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을 방송에 내보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룰이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BTS는 2013년 유튜브로 데뷔해서 활동하더니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큰 팬덤이 생깁니다. 그리고 2017년 불과 데뷔한 지 4년 만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소셜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해서 세계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죠. 6년간 저스틴 비버라는 10대 우상이 차지하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해낸 겁니다. 자본이 키워줬나요? 아니요. 팬덤, 아미가 열심히 활동해서 키워줬습니다. 방송이 이들을 유행시키고 퍼뜨렸나요? 아니요. SNS, 유튜브, 이런 새로운 매개체들, 새로운 대중매체들이 이들을 키워낸 것이죠. 실제로 BTS 등장은요, 동시에 많은 사회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국, KBS의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적자 때문에 1,000명을 또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오후 7시 이후에 가장 많이 버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56.7%가 유튜브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결국 이제 영상 그러면 TV라는 매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TV라는 도구에서 보는 게 아니라 폰에서 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보니까요, 인류의 일상이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 일상이 바뀌었는데 과연 나의 일자리, 나의 미래 산업 안 바뀔까요? 그게 더 이상하죠.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는요, 난 은행 안 가.
나는 대형 쇼핑몰 그냥 가서 사는 게 좋아. 이러던 사람들끼리 나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싶어서 엄청난 속도로 소위 디지털 문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이 이제 인류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은요, 아마 이거 너무너무 잘 쓸 거예요. 반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유, 저거 배우려니까 귀찮아.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이 이제 표준 인류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름이 포노 사피엔스인데요. 좀 어려우시죠? 사실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의 생물학적 학명입니다. 그게 라틴어인데요. 호모는 인간족,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으로 아프리카에 출발한 현생 인류의 이름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 사이에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포노라는 라틴어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죠.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포노 사피엔스 뜻은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류,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지금 벌써 세계 인류의 표준이 됐다고요? 보실까요? 2020년 1월 1일 세계 10대 기업 중에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7개 기업이요. 바로 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창조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특히 보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압도적인 저 기업들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창조 기업인데요.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요.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와 5위 구글, 페이스북은 광고 기업이래요. 매출의 86%, 97% 광고니까요. 그런데 판을 벌려놓고 거기 와서 놀아 그랬더니 한 달에 20억 명씩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광고를 만들어서 새로운 광고 산업을 연 겁니다. 과거에는 없던 영역의 새로운 방식의 광고를 만들고요. 전 세계 광고로 돈 벌던 TV, 신문 다 힘들게 만든 그런 기업 맞죠? 여러분, 제가 이 7대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를 합해봤더니 무려 6,880조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게 심지어 코로나 사태 이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저거 진짜 더 잘 되겠다 예상이 되시죠? 6개월이 지나니까요. 6,880조가 8,604조.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 9월 5일이 되니까요. 드디어 1경원을 넘었습니다. 1경 378조의 자본이 딸랑 요 7개의 기업에 전부 집중되더라고요. 제주도 발전하고 싶으세요? 야, 그럼 이 7개 기업이 추구하는 미래는 어떤 거야? 저 7개 기업에 모인 자본이 과연 우리의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의 표준, 우리 사회의 표준, 제주의 표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1경이 넘는 돈은요, 지금 이미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 다 바꾸고 있습니다. 택시 한번 볼까요? 우버 등장한 지 10년 만에 우버 안 쓴 나라 세계 5나라.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여러분, 배달의 민족 사건 기억나시죠? 배달의 민족. 이거 독일계 기업에 팔렸다니까 정말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의 매각 가격이 4조 8천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되게 중요하다는 기업, 중공업들. 대우조선 2조 몇 천억, 3조 몇 천억, 삼성중공업 2조 몇 천억, 현대중공업 6조 몇 천억. 근데 이게 4조 8천억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딜리버리 히어로즈의 주식 가격이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10조 기업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다 뭐라 그랬죠? 그까짓 거 공공앱으로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표준이에요. 무슨 얘기냐? 기술적 스펙으로는 다 똑같이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산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 카피하기 진짜 쉽습니다. 공공앱으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35조 기업이 된 카카오도요. 개발하는데 한 20억 들이면 돼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네이버 50조 넘었거든요. 그런데 카피하는 데는요. 20억이면 돼요. 유튜브는요. 100억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1000조 기업을 만드는데 100억 투자하면 안 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 가치가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업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스펙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힘이죠. 배달의 민족의 진짜 가치는요. 작년에 배민통에서 시켜먹은 금액만 8조 5천억 어치였어요.
카카오의 가치는요, 4,800만이 매일 들어와서 서로 얘기하는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이버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한 달에 20억 명이 오니까 맞아요. 천조기업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 인류가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인류는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데 삽니다. 여러분, 음악 어떻게 들어요? 이걸로 듣죠? 이게 표준이에요. 음악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요, 바로 폰이 열리고 순식간에 접속한 다음 내가 원하는 노래를 딱 듣기 시작합니다. 몇 초 걸릴까요? 아마 여러분들 같이 잘 쓰는 사람들은 3초 이내에 할 거예요. 내 친구한테 5만 원을 송금해야 돼. 옛날 같으면 ATM 가고 뭐 하고 되게 오래 걸리죠. 이걸로 딱 했더니 3초 만에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뇌가 그다음부터는 30년 되어 있던 심지어 경험까지도 그 습관까지도 싹 바꾸죠. 그리고 옮겨가요. 이게 자크 아탈리가 말하는 이론입니다. 음악 소비의 변화, 그걸 보면 미래 소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인류는 생물학적 존재예요. 뇌를 갖고 있고 반응을 보이고 욕구가 발생하면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폰을 든 인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걸 맛보고 이제 전부 다 글로 옮겨갑니다. 우리 코리안 뉴딜 정책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런 이유가 뭐냐? 인류가 디지털 플랫폼에 생활하면요, 그 흔적들이 전부 데이터로 남죠. 그럼 읽을 수가 있어요. 와, 이 사람 이런 거 좋아하네? 저 사람 저런 거 좋아하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읽는 행위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 앞으로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AI 프로그램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는 요걸 해주자, 저 사람한테는 저걸 해주자를 소위 프로그램으로 대응해 주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친구가 피자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콜라를 같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피자를 시켰는데 콜라를 안 시켰어요. 그럼 100만 명 중에 90만 명이 콜라랑 피자를 같이 시켰네. 그럼 이 친구한테 추천을 싹 해주는 거예요. 콜라 빼먹지 않았어요? 맞아.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AI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쉽죠? 말하자면 이게 앞으로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AI가 가장 많이 먼저 확산되는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안 그래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 몇 개 동영상 봤더니 비슷한 거 계속 추천하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런 AI에 기반한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창업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 제주 특산품 파는 창업을 해야 돼. 그럼 매장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어떻게 사지? 치킨집을 내고 싶다? 배달 전문점은 어떻게 내지? 공유 주방 만들고 뭐하고 배달 체계하고 세팅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 시작해야 되죠. 왜? 이게 이미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가, 모든 투자가, 모든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럼 나도 가야죠. 이게 제가 마음의 표준을 바꾸자는 첫 번째 코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포노사피엔스, 이들이 누구인가 알아야죠. 저는 오늘 이거의 많은 부작용 얘기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쓰는가, 그 사람들을 찾아봤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포노사피엔스, 세계 5대 기업,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한 기업가들이죠. 애플, 페이스북, 구글 다 이런 데들 이 창업자들을 배워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다음에 이재용, 또 김택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에도 배울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깔아놓은 문명 타고요. 요즘 1995년쯤 이후부터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문명을 여는데요. 제가 영재발굴단 가서 봤더니 초등학생들이 요새 드론도 날리고 코딩도 하고 엄청 잘해요. 너 어떻게 하나 봤더니 SNS 배운대요. 오픈소스 갔다가 프로그래밍도 하고요. 드론 날리는 조정법 전부 유튜브로 배운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챔피언이 돼요. 와, 요새는 드론을 프로그램으로 날리는데 그걸 인공지능으로 물체 인식하고 얼굴 인식해서 인사할 줄 아는 드론 프로그래밍을 초등학교 5학년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새로운 문명 체계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대표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만든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1994년생입니다. 19살 때 그걸 창시하고 1년 만에 4조 원을 벌었죠. 와, 저런 청년이 어떻게 탄생할까요? 바로 이런 문명을 기반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명을 기준으로 우리의 학습의 방식도 다 바꿀 때가 된 겁니다. 실제 이들이 오픈소스 지식 공유 문명으로 소위 공유 경제라는 거 만들었고요. 그게 발전하면서 플랫폼 경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방송을 보고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 모여서 스스로 의견과 이 생각을 나누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방식, 즉 소비자가 주도하는 그런 경제 방식으로 바꾸고 있죠. 그걸 주도하는 게 바로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는요, 상상력과 자기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다른가? 이게 확진자에 대한 보도자료죠. 이게 표준이에요. 우리 어른들 표준. 야, 이걸로 어떻게 봐? 라고 느낀 26살 이동현 포노사피엔스는요, 이렇게 맵 기반으로 해야지 내가 알 수 있지. 나 오늘 제주시 가는데 거기 확진자 있나 없나 궁금하죠? 그럼 맵 열어서 넣어서 확인해 보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걸린 시간은 이틀. 어떻게? 오픈소스 갖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거 왜 못할까요, 우리는? 발주하고 입찰하고 어쩌고 하면 4개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